자, 이어서 피토간에 대한 이야기 설명하겠습니다. 피토간, PIT, 피트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 배관에다 꽂아가지고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계측기기를 피토관이라고 합니다.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유체의 속도니까요, 그죠? 그 흐르는 유체, 그러니까 동압 측정이라고 보십니다. 동압 측정. 움직일 동자거든요. 움직일 동자. 근데 유체의 움직이는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피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토관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 배관에 이 피토관을 요 구멍을 뚫어서 요렇게 하나를 꽂아놔요. 이렇게. 배관에다 딱 꽂아 놓으면요. 자,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흐를 거예요. 흐르겠죠, 그죠? 흐르는데 이 피토관에 탁 하고 부딪히면요. 피토관에 이 유체가 탁 하고 부딪히면 이 속도가 이 안쪽에서는 속도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 속도 수두가 뭘로 바뀌냐면 피토관의 압력 수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압력 수두가 얼마만큼이냐면 이만큼 위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P1과 P2는 압력이 달라요. 오케이? P1과 P2의 압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다가 이렇게 힘을 탁 가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로 힘을 가하게 되면은 맞는 애는 그죠? 그만큼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뭘로 바뀐다고요? 압력으로 바뀌게 되는 이걸 피토관이라고 합니다. 피토관이라서 요 P1에서는 압력이 있고요. 속도가 있어요. 근데 Z1도 있죠. 그죠? 근데 Z1이 요 위치부터 여기까지가 Z1이잖아요. 그런데 이 2번 위치는요. 압력도 있고 근데 속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위치도 요 위치랑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베르누이에서 압력 수두와 속도 수두와 위치 수두의 합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위치는 압력 수도도 있고요. 속도 수도도 있고요. 위치 수도도 있는데 위치 수도는 1번, 2번이 높이가 같으니까 없어지고요. 이 속도 수도가 요게 없어지면서 다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P1보다는 누가 더 크냐면 P2가 더 크게 된다고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속도 수도만큼 압력 수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풀면은 감마분의 P1 더하기 2지분의 U1 요거는 1번 위치 움직이는 유체고요. 2번 위치는 움직이지 않는 유체죠. 그죠? 그래서 요 2번 위치의 압력을 우리가 전압이라 그러고 전압. 1번 위치의 압력을 우리가 동압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놈은 이 동압의 속도 수두인 속도 수두가 다 뭘로 바뀐 거다? 압력 수두로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속도 수두만큼 바뀐 게 얼마만큼 올라간 거예요? H만큼 올라갔죠. 그럼 P는 어떻게 돼요? 감마 H만큼이에요. 근데 이 압력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 압력이 어디서 꽂기 전에는 이 높이가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압력만큼, 이 차이만큼은 P2에서 P1만큼의 차이가 감마 H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감마 H가 뭐예요? 2지분의 U의 제곱. 그죠? 그죠? 을 감마로 나눠준 거. 왜냐면 이게 높이니까. 그래서 풀면은 감마분의 P2-P1이 되고요. 그죠? P2-P1이 감마 H니까 H는 2지분의 U1 제곱. 우리 토리첼리 했던 거와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 높이 H만큼 이 속도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속도만큼이 높이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속도가 높이로 변했어. 근데 높이는 압력이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속도는 요 높이만큼으로 변했고 그 속도는 루트 2gH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식 기억합니다. 이 식 기억합니다. 자, 이 식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유체가 몇 개예요? 유체의 종류가 하나의 조죠. 유체의 종류가 한 개예요.
유체가 하나의 유체를 사용할 때, 하나의 유체를 사용할 경우에, 피토간을 사용할 경우에, 그때 그 움직이는 속도는 루트 2GH가 됩니다. 하나의 유체일 때는 속도는 루트 2GH가 될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유체를 사용하죠. 밑에 또 나오는데요. 두 개의 유체를 사용할, 이 식은요, 유도하시라 그러지 마시고 외우세요. 나는 외우기 싫어 그러면 유도하시면 돼요.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그때 이 속도는요, 이 꼬라지가 똑같아요. 루트 2GH에 유체를 두 개 썼기 때문에 감마분의 감마 다시 마이너스 1. 요 식이 나옵니다. 두 개의 유체를 사용할 때의 이 동압에서 유체, 흐르는 유체의 속도는요, 루트 2GH의 감마분의 감마 다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때 감마보다 감마 다시가 항상 커야 돼요. 감마 다시가 감마보다 항상 커야 돼요. 왜냐하면 루트 안에는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감마분의 감마 다시 마이너스 1이 감마분의 감마 다시가 1보다 커야 루트 안이 플러스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면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감마 다시는 수온을 쓰고요. 감마는 보통 물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2GH에 감마 1 곱하기 1000 곱하기 9.8 그죠? 13.6 곱하기 9,800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1 돼가지고 루트 2GH 곱하기 12.6 보통 요거를 보통 많이 씁니다. 유도해 드릴게요. 자, 왜 이걸 제가 설명을 하냐면요. 이 식 두 개는 외우시는 게 좋고요. 한 개의 유체일 때에 관 안의 유체의 속도는 루트 2GH 토리첼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토리첼리는 위치 수두가 속도 수두로 바뀌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속도 수두가 압력 수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압력은 또 위치로 높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똑같이 루트 2GH가 되고요. 두 개의 유체일 때는 요 식을 사용한다라는 요 두 개는 오늘 반드시 기억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고요. 이 식 두 개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두 개의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배관 안에 유체가 하나 있죠. 그죠? 배관 안에 유체가 있을 거고요. 물일 수도 있고요. 뭐 기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기는 구멍을 한 개만 뚫었잖아요. 피토관 유체 한 개 사용할 때는 이 구멍을 한 개만 뚫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관을 두 개를 뚫습니다.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어요. 그래서 U자관을 꽂아 넣어요. 그러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 있는 피토관과 똑같아요. 이것도 피토관인데요. 자, 1번 위치에서는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2번 위치에서는 아주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2번 위치에서는 탕 하고 부딪히면서 여기 있는 유체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이 속도 수두가 여기는 압력 수두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서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얼마만큼의 압력 차이가 나냐면 이만큼의 압력 차이가 날 거예요. 이만큼의 압력 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 딱 그래서 요 압력과 요 압력은 같습니다. 라고 풀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풀면은요, 보시면은 이 식이 있어요. 1번과 2번 위치에서 1번은 얘도 있고 얘도 있고요. 근데 얘와 얘는 같으니까 똑같아요. 얘는 없어지고요. 그죠? 2번 안에는 피토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는 없어질 거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 식이 되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 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P2-P1은요. P2-P1은 요 압력 차이거든요. 그런데 요 압력 차이는 얘는 감마를 썼고요. 얘는 감마 다시를 썼어요. 그죠? 감마 제로를 썼어요. 요만큼의 차이거든요. 요만큼의 차이. 그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 되기 때문에 P2-P1은 요게 돼요. 요게. 그래서 요 풀면은 2G분의 U와는 P2-P1이 요 감마분의
감마 제로 마이너스 감마의 h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쓰면 감마 분의 감마 제로 마이너스 1의 h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요 식이 나온다고요. 요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때의 h는 요 앞에서 했던 요 h예요. 요 h. 요만큼 올라간 요 h. 그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물이 흐르는 배관 내에 피토관을 수온이 된 U자관으로 연결하여 전압과 정압을 측정하였더니 85mm의 액면차가 생겼다. 이게 H예요. 요게 H. 요게 8.5cm고요. 요게 0.085m예요. 요게 H예요. 피토관 위치에 있어서 유속은 얼마가 됩니까? 그럼 그 속도는 그러면 루트 2GH의 감마분의 감마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G가 9.8이고요. H가 0.085고요. 곱하기 감마는 우리 뭐예요? 물이죠. 그럼 감마는 9,800이니까 1. 보세요. 감마분의 감마 다시는요. 로 G분의 로 다시 G 없어지니까 로분의 로 다시고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또 물로 다 나눠주면은요. S분의 S 다시도 되죠. 그죠? 비중으로 나타내도 되죠. 그죠? 1분의 13.6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 속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식 기억합니다. 유체가 한 개 있을 때는 속도는 루트 2gh. 유체가 두 개 있을 때는 속도는 루트 2gh의 감마 분의 감마 다시 마이너스 1. 그죠? 근데 항상 감마는 밑에 있는 거는 작은 애, 위에는 큰 애를 쓴다. 그래야 루트 안이 플러스가 되니까요. 식유도 하면 돼요.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요, 식유도 하시면 됩니다. 요 식은요, 여러분 나중에 액주게 했던데 거기서 다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벤추리가는요, 이 중요한데요. 요거는요, 실기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도하시오. 실기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시설관리사 시험에도 나오고요. 이거 주고 유량 계산해요. 예, 유량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그죠? 기술사 시험에도 나오고요. 벤추리가는 제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사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이 벤추리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복잡합니다. 앞에서의 피토가는요. 여기에 속도가 없어요. 그죠? 여기 속도가 여기서 다 막혀버렸는데 여기는 벤추리라서 여기도 속도가 빨라져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래서 압력이 감소를 해요. 그죠?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얘 압력이 높으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얘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얘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아지는데 얘와 얘가 안 없어진다고요. 얘가 더 값이 더 커져요. 그래서 풀게 되면은 요 유량과 요 유량은 갖다 놓고 풀면은 속도 B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집어넣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겁나 복잡한 식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때의 속도를 요 유한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도를 제가 안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려도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되죠? 그러니까 요 식은 유체가 두 개, 얘도 유체가 두 개니까 유체 두 개인 식이고요. 그 앞에 요 축소,
돌연 축소와 돌연 확대에 대한 그 면적비가 나오거든요. 지름비도 나오고요. 안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방정식의 응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옥내 소화전 같은 데 보면요. 옥내 소화전 데 보면 노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3mm, 여기, 그죠? 여기가 이제 뭐 40mm, 앵글밸브에서 나오는 40mm. 그래가지고 요쪽으로 빵 쏘게 되면 압력이 0.17MPa로 압력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물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줄기가 나오는데 이 속도를 V라고 할 때 어떤 벽면을 딱 때릴 때 이 벽면이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예요. 운동량 방정식 그래가지고 탕 하고 때릴 때 노즐에서 분사되었던 물줄기가 벽을 때렸을 때, 고정되어 있는 벽을 때렸을 때, 움직이는 벽을 때렸을 때의 그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게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분류가 평판에 작용하는 힘, 고정평판에 작용하는 힘, 이동평판에 작용하는 힘, 비스반 뭐 이렇게 곡면에 작용하는 힘, 그러고 막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힘. 그럼 보시면요. 이걸 어떻게 푸냐면요. 힘이잖아요. 그죠? 힘이니까 보세요. F는 우리 MA. 그죠? 힘은 질량 곱하기 뭐예요? 가속도. 그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런데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우리 어떻게 나타내요?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뭐요? 속도의 변화 V2-V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냥 델타 V라고 쓸게요. 그냥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U라고 쓸게요. U라고 이렇게. 맞죠?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걸 바꿔볼게요. 이렇게 T분의 M 곱하기 델타 U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 T분의 U 볼게요. T분의 U, T분의 M. 이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퍼 세크.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단위 시간당 움직인 질량. 단위 시간당 움직인 질량. 그게 뭔데요? 단위 시간당 움직인 질량 그게 뭔데? 질량유량. 그죠? 질량유량은 우리 M 이렇게 위에 점을 찍는데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합니다. 질량유량은 어떻게 나타내요? 로 A U 기억납니까? 로 A U 질량유량 로 A U 이게 질량유량이네? 여기 질량유량이네? 그러면 F는 로 A U 곱하기 델타 U 이 됩니까? 돼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로 AU. 근데 AU는 Q라고 써도 되죠? 로 QU. 그죠? 아니면 로 AU의 제곱. 그죠? 이 됩니까? 그럼 봐요. 자, 힘이라고 하는 선, 노즐에서 나오는 놈이 평판을 때렸을 때의 힘은 로 QU, 로 AU의 제곱. 요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지금 유도했잖아요. 그죠? F는 MA 가지고 계산했잖아요. 힘은 로, 밀도 곱하기 Q, U 되죠? 로, A, U의 제곱. F는 MA 가지고 계산했잖아요. 유도했잖아요. 그죠? 요게 운동량의 방정식입니다.
평판을 때리는 힘. 우리 힘 그러면요. 힘 그러면 기억날 게 F는 MA, MG 또 있어요. F는 감마 곱하기 V. 이거 뭐였는데요? 부력 하는 거요. 압력 곱하기 단위 면적. 또 F는 MA 말고 또 뭐 있어요? 뮤, A, dy분의 du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뉴턴의 점성 법칙. 그럼 힘 그러면 머릿속에 딱 요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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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러니까 평판을 때리는 힘 그러면 요걸 써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되죠? 그래서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 M, U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뭔데요? 이게 질량유량 곱하기 속도 변화. 이게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근데 M 위에 쓰는 요게 질량유량이니까 요게 로 AU 곱하기 U니까 로 AU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운동량 방정식. 되죠? 그러면요, 제가 볼게요. 자, 평판을 때리는 놈이 있는데요. 요 놈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요. 자, 요 평판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속도 V로, 속도 U1으로 요렇게 평판을 요렇게 때릴 거예요. 때릴 때 요 평판이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F는 그 때리는 유체의 밀도 곱하기 단면적. 이 단면적이 뭐냐면은 이놈. 유체의 유관 있죠, 이렇게. 유체, 노즐에서 나오는 놈. 노즐이 만약에 13mm다 그러면 요 단면적 곱하기 u의 제곱 곱하기 요렇게 딱 때리면은요. 직각으로 때리죠, 그죠? 그럼 사인 90도 그래서 사인 30도. 사인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노즐이 여기 있는데 노즐을 요렇게 때렸다 그래요. 요렇게. 평판이 여기 있어요. 평판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탁 때리면요. 세타죠. 그죠? 평판을 때렸을 때 요 수직한 놈의 힘은 얼마입니까? 요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요 힘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 놈이 속도가 u면요. 이 속도의 사인 값만큼 평판을 때릴 거예요. 그래서 F는 로 A U의 제곱에 사인 세타가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공면이 받는 힘. 그래서 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요렇게 공면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내가 요 속도 V로 이렇게 요 관을 이렇게 쭉 하고 타고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 공면이 요 공면이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공면이 받는 힘은 이 공면은 요렇게 때리는 힘이 있고 요렇게 때리는 힘이 있겠죠. 그죠? 비스듬히 들어오니까 그죠? 맞아요. 요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요걸 x 방향이라고 요걸 y 방향이라 그럴게요. 그랬을 때 이 공면이 받는 요 공면이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하는 건데요. 요거 유도하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외우세요. 자, fx는 로 qu, 로 au의 제곱을 써도 돼요.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렇게 갈 때 요 값을 세타라 그러면 요 세타. 요렇게 올라가면 요 각요 아니면 요 각 세타. 그죠? y는요, 로 qu의 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유도를 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요 식은 유도를 하려면은요, 여기서 힘을 요만큼 가했을 때, 요 힘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요, 요렇게. 요 공면이 받는 힘은요, 그냥 요 외우세요. fx는 그러니까 fx는 전체 힘 F의 1 코사인 세타고요. fy는요, 전체 F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만약에 수평을 물어보거나 수직을 물어보면요, 수평이나 수직을 물어보면 요게 답이고요. 전체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힘이 얼마입니까? 전체 힘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전체 힘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요 힘과 요 fx의 힘과 요 fy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합성이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의예요. 그럼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에요. 그러면 루트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요, 루트에 요거 쓰시면 f의 제곱에 1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f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푸시면요, f의 제곱에 1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그죠? 플러스 f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f 제곱하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요, 1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얘가 1이니까 더하기 1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F는 앞 밖으로 기어 나오겠죠. 그죠? F는 밖으로 기어 나오겠죠. 그럼 F에다가 루트에 2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F는 뭐라고 했어요? 로 QU의 루트 2의 1 코사인 세타. 이게 전체 힘이 되는 거예요. 공면을 두드릴 때. 근데 요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공면을 두드릴 때 공면이 받는 힘은 그러면요. 공면이 받는 힘은 그러면 요거는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소방학과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fx는 로 qu 1 코사인 세타 되죠. fy는 로 qu 사인 세타. 요 공면은 기억을 합니다. 공면은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노즐의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량의 방정식은요. 여러분이 기억해 드릴 게 힘은 로 QU 로 AU의 제곱, 이거를 쓸 때도 있고 요걸 쓸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량을 주게 되면은 요 식을 쓰면 되고요. 지름이나 단면적을 주게 되면은요, 요 식을 쓰면 됩니다. 되죠? 유량을 줄 때는 요 식을 쓰시고요. 지름이나 단면이 나올 때 굳이 또 유량 만들어서 또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요식도 외우시고 요식도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곡면에 대해서는 x축은 로 QU의 1 코사인 세타고요. y는 로 QU의 사인 세타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